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구글이 뉴욕에서 픽셀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이름의 이벤트인데, 아무래도 뭐 픽셀 4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게 거의 뭐 픽셀 발표회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했는데, 사실은 구글은 하드웨어 전체 생태계를 얘기하는 자리로 이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를 열고 있고요.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어오는 가을에 이제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뭐 메이드 바이 구글은 구글이 만드는 하드웨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전체적인 발표는 조금 아주 재밌진 않았어요. 뭐 제품이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좀 루즈했다고 할까요? 조금 제품은 재밌었는데 보고 있는 동안 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던 게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제품은 굉장히 뭐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네, 제품도 이제 빨리 볼게요. 일단 처음에 발표된 거는 픽셀 버즈거든요. 이거는 이어폰이에요.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이거 픽셀 버즈는 이전에도 뭐 블루투스로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는 유닛 두 개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완전히 독립 유닛으로 분리됐어요. 이거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뭐 TWS 뭐 그런 방식이죠. 뭐 기본적으로 픽셀버즈 갖고 있던 기존 기능들 그대로 갖고 있어요. 뭐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이걸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불러서 명령을 갑자기 구글 어시스턴트 작동했고 좀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픽셀버즈는 구글 어시스턴트의 액세서리 뭐 이런 쪽으로 약간 포커싱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 관련 칩이 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도 목소리, 입을 딱 향해서 듣는 빔포밍 기술도 더해졌고요. 음질도 되게 좋다고 해요. 뭐 볼륨을 크게 듣지 않아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스피커나 이어폰이 좀 좋은 제품들을 쓰면 사실 소리 작게 들어도 밸런스가 잘 맞고 듣기 편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꽤 괜찮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좀 기대를 해봅니다. 블루투스를 쓰지만 사실 지난 세대는 연결성 그냥 무난한 블루투스였는데요. 이번에는 엄청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뭐 방 3개 정도는 그냥 뚫고 또 이렇게 탁 트여있는 공간에서는 축구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블루투스 5.0 쓰면서 이렇게 좀 연결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 좀 내려놔도 기본적으로 기능들 다 쓸 수 있고 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5시간 동안 쓸 수 있고요. 또 충전 케이스에도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24시간 전체에 24시간 쓸 수 있다고 해요. 출시는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 초에 된다고 하고 가격은 $179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는 없지만 크롬북도 새로 나왔어요. 이제 픽셀북이라고 하죠. 이번에 픽셀북 고가 나왔는데 13.3인치 화면을 쓰고 있고요. 두께는 13mm, 뭐 무게는 900g 정도 되는 얇고 뭐 화면은 중간 사이즈 노트북입니다. 크롬OS 깔리는 제품이고요. 뭐 메모리는 8기가에서 16기가, 뭐 SSD도 뭐 128기가 정도 뭐 이게 들어가고요. CPU는 인텔 코어 M3부터 시작해서 i5, i7 이렇게 들어가요. 뭐 크롬북에 i7까지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크롬OS에도 앱들이 좀 고성능을 요구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갈 필요가 서서히 생기는 것 같아요. 칩은 8세대라고 하고요. 왜 9세대 안 넣었을까 좀 이것도 궁금합니다. 가격은 제일 싼 코어 M3 제품이 $649부터 시작하고요. 제일 비싼 i7 모델이 $1399입니다. 저는 이 중간에 딱 있는 $999짜리 제품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키보드였거든요. 굉장히 조용하다고 해요. 허쉬 키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외부 브랜드인지 뭐 기술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쳤을 때 뭐 거의 소음이 없다고 그래요. 요새 사실 제가 키보드 치면서 좀 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사실 좀 공해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용한 키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부분을 딱 짚어서 이야기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스트 미니인데요. 이건 구글 홈 미니 2라고 보면 돼요. 구글이 이제 이 구글 홈이라는 브랜드를 서서히 없애고요. 네스트라는 그 온도 조절계 만들던 회사는 이제 구글이 인수했죠. 그래서 그게 IoT의 중심 브랜드로 네스트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구글 홈 뭐 관련 기기들을 다 네스트로 아예 브랜딩을 새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구글 홈 허브가 네스트 허브로 이름 바뀐 것처럼 이번에 구글 홈 미니도
네스트 미니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거의 똑같아서 딱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싹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뭐 스피커 자체로도 더 뭐 좋아졌다고도 하고요. 마이크 더 정밀해졌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소재가 100% 재생 플라스틱을 썼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플라스틱 문제 예민하죠. 이런 재생 자원 쓰고 또 뭐 탄소 발생을 줄이고 뭐 이런 노력 구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무조건 사실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약간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고리를 걸어서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름미니 이렇게 놓고만 썼는데 벽에다가 걸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아끼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작은 변화긴 한데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머신러닝 처리한 칩도 들어가서 뭐 1테라옵스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성능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거 넣은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뭐 음성에 대해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꼭 모든 음성을 서버에 보내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성능을 가지는 CPU를 여기다가 이제 넣은 거죠. 속도 엄청 빠르고 보안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가격은 $49, 기존 가격이랑 같은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네스트 브랜드로 방범 카메라 시스템 같은 뭐 네스트 어웨이라는 제품이 또 나오긴 했는데, 이건 구독형 서비스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놓고 한 달에 뭐 6불에서 12불 내면 관제해주는 뭐 그런 건데, 뭐 이건 별로 사실은 우리랑은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선 랜 공유기 구글 와이파이도 2세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거 진짜 좋은 공유기거든요. 공유기 여러 대 묶어서 메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쓰기 쉽고 기능도 뭐 좋고 뭐 커버리지도 되게 좋은, 그치만 좀 비싼 공유기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일단 디자인 좀 바꿔서 더 예쁘게 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좀 앞에 내놨는데, 그냥 단순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공유기 좀 안테나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이래서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디 함에 넣어놓죠. 저도 이렇게 단자함에 넣어놓고 뭐 어디 책상 밑에 숨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일단 어디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면 신호가 그 통과하면서 확 깎여버리잖아요. 근데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 벽 하나를 사실은 줄여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커버리지가 좋아지고 신호 강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꺼내놓는 공유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에 또 스피커 달아서 구글 어시스턴트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부분 좀 강조했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네스트 미니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집안에 이렇게 두면은 간이 전화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안방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스피커에다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스피커폰처럼 뭐 통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이번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 기기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좀 나중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활용도를 넓히는 부분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드디어 오늘 주인공 픽셀 4입니다. 워낙에 뭐 루머 많이 공개돼서 더 말할 게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막상 또 보면 또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성능 얘기는 뭐 구글에서 따로 하진 않았는데 뭐 스냅드래곤 8호가 들어간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구글이 뭐 엄청 빠른 CPU를 폰에 집어넣는 거, 이건 사실 무거운 작업은 그냥 클라우드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구글의 방향이죠. 그래서 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기능들, 또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처리하면 보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더 많은 기기에서 안드로이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앞면 카메라 앞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스마트폰에 처음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이에요. 우리 많이 봤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션 제스처 컨트롤이 그렇게 인식이 좋진 않아요. 뭐 예전에 펜텍이나 뭐 LG가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잘 작동하지 않았었고, 쓸모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던 부분인데, 뭐 구글이 이번에 이거 레이더 센서 달아서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쓸만한 기술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화면 넘기고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 기능들을 보여줬는데, 시연에서 굉장히 빠르게 작동했고요. 정확도도 높았고요. 그리고 손이 아닌 뭐 이렇게 컵을 들고 화면 주변을 지나갔다 뭐 그럴 때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딱 정확하게 모션만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모션 센스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니지만 괜찮을 것 같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처럼 얼굴 인식해서 잠금 해제하는 것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구글은 이게 가장 빠른 페이스 언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이더로 이제 사람 얼굴이라는 걸 인식하고 카메라로 누구 얼굴인지 체크하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페이스 아이디랑은 좀 기술적으로 뭐 방법적으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결과는 비슷하게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좀 다르게 보인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원래 픽셀에는 이렇게 옆을 꽉 쥐면 퀵 스퀴즈라고 해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바로 작동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든 뭐 불러서 하는 구글 어시스턴트든 간에 화면 아래에 작게 이렇게 구글을 상징하는 4가지 색깔의 바가 올라오면서 음성을 알아듣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면 창으로 이렇게 쓱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밑에 살짝 넣어서 보기 좋기도 하고 또 구글 어시스턴트가 뭐 항상 가까이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서 네 얘기를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지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좋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음성인식 속도 이것도 굉장히 빨라요. 이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난 5월에 구글 I/O에서 이제 발표했던 오프라인 이제 음성인식 기술인데 음성인식 관련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처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거의 말하면 말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이렇게 작동을 딱 해버리는 거죠. 아직은 이게 영어만 내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 이게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글도 아마 머지않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 칩인 타이탄 M도 지난 이제 픽셀 3에 들어갔죠. 그거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그리고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따로 이제 보관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거는 뭐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그렇게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음성 녹음기도 새로 들어갔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녹음하면 실시간으로 받아쓰기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 소리 파일과 텍스트 파일이 한 볼로 이렇게 같이 보관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도 안드로이드에서 실시간 자막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받아쓰기 해주는 앱인데요. 이거 녹음기랑 합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합친 게 아니라 여기에 검색 같은 것도 넣어서 검색창에다가 만약에 뭐 픽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녹음 파일 안에서 픽셀이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의 이 부분 몇 초, 뭐 38초 부분에 뭐 3분 50초 부분에 뭐 이렇게 이 부분에 그 말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딱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터뷰하고 나서 뭐 녹취록을 이제 푼다고 하죠. 그럴 때도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을 때도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로 소리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술이지만 잘 조합해서 굉장히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는 OLED 쓰고요. 90Hz 된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화면 움직임이 엄청 부드럽다는 거죠. 우리 보통 쓰는 화면들이 60Hz인데 제가 쓰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120Hz라서 굉장히 화면이 매끄러운데 90Hz만 해도 되게 보기 아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픽셀 4 가치 충분히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죠. 구글이 거의 뭐 카메라에 전화기 넣은 거 뭐 그런 하드웨어를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카메라 부분이 강조가 됐고요.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카메라 모듈은 광각이랑 망원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처럼 정사각형 틀 안에 카메라 모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디자인적으로는 뭐 예쁜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구글이 이제 사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는 말을 쓰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이죠. 이 구글이 사실 만들어냈고 지금은 뭐 애플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 다 쓰는 그런 말인데 사진을 그냥 찍어서 그냥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살짝살짝 손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픽셀4는 셔터를 누르면은 사진을 9장 순식간에 찍어서 하나로 합쳐줘요.
뭐 이거는 아이폰도 뭐 비슷한 기술이 있긴 한데 이렇게 여러 장을 합치면 노이즈도 줄어들고 또 HDR이라고 해서 뭐 어두운 곳부터 밝은 곳까지 다 잘 표현해주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낼 때도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두 개 합쳐서 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원 렌즈랑 광각 렌즈 사이에 자유롭게 줌을 해도 이게 뭐 잘라낸다거나 크로핑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디지털 줌이긴 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애플도 아이폰 7 플러스에서 비슷한 기술을 이제 처음 발표했었긴 했는데 구글은 뭐 이거 발표 전에도 이전에 픽셀 카메라 하나 있는 픽셀로도 이렇게 디지털 줌을 해도 보통 디지털 줌 하면 화면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정말 광학 줌으로 찍은 것처럼 되게 또렷한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이걸 카메라 두 개로 한다고 하면 뭐 거의 이게 디지털 줌인지 뭐 광학 줌인지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사진에 이제 HDR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라이브 HDR 플러스라는 기능도 소개됐는데 이거는 사진 찍기 전에 보이는 화면에 벌써 HDR을 아예 적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HDR 사진을 찍더라도 그 HDR이 적용되지 않은 프리뷰를 보고 있다가 누르면 그때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합친 다음에 HDR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픽셀4는 머신러닝 이용해서 아예 미리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찍었을 때 이거랑 똑같이 보이는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거 더한 게 실시간으로 이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뭐 밝게, 뭐 밝은 곳도 더 밝게, 어둡게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노출에 원하는 노출의 사진 그거를 그냥 단순히 사진 전체가 밝게 어둡게가 아니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따로 쪼개서 하는 그런 HDR 기법을 미리 찍을 때부터 적용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결과물 아주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것도 머신러닝을 쓰거든요. 이게 학습통에서 최적의 색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그냥 적용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카메라들은 딱 찍었을 때 지금 빛이 어떤 빛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얘는 딱 보고 이거는 눈 사진이구나. 그럼 눈 사진이면 눈을 하얗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의 맥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찍었을 때는 피부 색깔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고 뭐 하늘을 찍었을 때는 뭐 하늘의 색깔 적절하게 맞춰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아주 정말 신개념의 화이트 밸런스예요. 인물 사진도 뭐 어마어마해요. 딱 찍고 나면 사람만 딱 빼고 나머지 흐릿하게 해주죠. 이거는 여러 카메라들이 요즘 하고 있는데 그냥 아웃포커스를 흐릿하게 보여주는 게 이전까지 이 인물사진 모드였다면 픽셀4는 아예 보케를 그려 넣어주더라고요. 보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케라는 거는 아웃포커스 됐을 때 저 배경 뒤쪽에 이렇게 빛을 내는 부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조리개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쁜 효과를 내는데 이거를 아예 머신러닝으로 적절하게 보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DSLR 흉내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결과물을 저도 나중에 좀 찍어서 봐야 되겠지만 그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고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뭐 나이트 모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원래 픽셀이 나이트 모드 정말 사진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뭐 이것도 루머로 이미 다 나왔던 거긴 한데 별 사진 찍는 모드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 카메라로 별 사진 찍을 때처럼 뭐 10초 이상 노출을 하고 그걸 또 타임랩스로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또 찍고 나면 이미지 살짝 좀 건드려갖고 별, 뭐 은하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줘요. 보통 이제 은하수나 별 사진 찍을 때 그냥 하늘만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앞에 사람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피사체를 놓는데 그러면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의 노출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플래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픽셀은 그냥 찍으면 하늘은 하늘대로 뭐 밑에 있는 피사체는 피사체대로 사람대로 뭐 이렇게 다 쪼개서 각각의 최적의 밝기를 만들어서 사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체 뭐 하는 기술일까 싶을 정도로 결과물이 막 정말 황당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포토는 마치 포토샵을 미리 입혀서 그걸 결과물을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로 사진의 내용이나 맥락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걸 읽어서 결과물에 바로 반영해주는 그런 기술이죠. 이거 사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보시기에는 좀 변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사진 찍는 어려운 기법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카메라의 기존에 갖고 있던 광학계가 갖고 있던 한계들, 뭐 특성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기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꼭 그게 사진의 본질, 뭐 이렇게 어렵게 찍어야 사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진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사진이고, 뭐 카메라가 가야 되는 방향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옛날에 나왔던 뭐 카메라 렌즈, 뭐 필름, 그리고 요즘 뭐 디카 센서까지 다 그 자체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물을 잘 담아준다고 하면 뭐 이런 방향성을 기존에 택했겠죠. 기존 조건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컴퓨터 적용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요. 구글은 그걸 딱 인공지능으로 잡아서 결과물에 바로 입혀버린 거예요. 어쨌든 구글은 또 카메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샘플 사진들 보면은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한 스마트폰의 카메라다 뭐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카메라 업계 전체가 이거 가지고 좀 변화의 한 방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들 보면은 기능 넣는 거에 좀 되게 인색하죠. 하다못해 카메라 찍은 사진을 뭐 바로 인터넷으로 뭐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UCM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와이파이로 직접 카메라 찍은 거 바로 그냥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사진 찍는 재미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져서 결과물을 보정해서 뽑아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 안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인색하죠. 아직도 전통적인 광학계를 좀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카메라가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구글은 오랫동안 사진과 관련된 기술을 쌓아놓고 있었고요. 그게 점점 픽셀 발표될 때마다, 한 세대가 나올 때마다 더 발전된 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픽셀4는 사진 때문에라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도 가능하면 한 대 사볼까 하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할 얘기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구글은 이번 발표 통해서 두 가지 이제 비전을 강조했거든요. 하나는 더 도움이 되는 구글이라는 메시지인데요. 이건 구글이 이제 구글 I/O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구글의 기술이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앰비언트 컴퓨팅이거든요.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앰비언트는 뭐 주변, 뭐 환경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하드웨어가 뭐 이렇게 뭐 기기 쓰기 위해서 제품을 꼭 들어야 되고 뭐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주변에 환경처럼 공기처럼 늘 있는 그런 하나의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선랜 공유기에 구글 어시스턴트 넣기도 하고, 뭐 이어폰에 마이크 강조하고, 뭐 손대지 않아도 스마트폰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계속 소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컴퓨팅 환경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구글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또 다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기술로 되돌려 주겠다, 뭐 이런 비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도움이 되는 구글,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구글이 최근에 이제 발표하고 있는 목표들 굉장히 명확하고 방향성도 저는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비전 관련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얘기 길어졌는데 오늘은 구글 하드웨어 발표를 보고 끝나자마자 후딱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얘기 할 게 있으면 또 다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